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대형주들이 슬슬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장세에서 중요한 점들, 포인트들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중요한 것들은 일단 해외 쪽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해외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시가총액 1위에서 이제 3위에 해당하는 종목들. 지금 엔비디아, AI 열풍을 불고 왔던 엔비디아가 지금 글로벌 1위로 탈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2위하고 이제 3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이게 시가총액이 거의 엇비슷해요. 한 4,500조에서 4,600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주가 등락으로 치게 되면은 2, 3%선 정도 등락만 나오더라도 시가총액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근데 사실상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관련된 이 주식들이 해외 쪽에서도 너무나 이제 압도적인 이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여기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주식이나 애플 관련된 주식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 쪽으로 포트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잘 구성된 거다 이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돈들이 그쪽을 제일 원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좀 해외에서는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인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TSMC도 1100조가 넘어갔는데 삼성전자가 여전히 한 470조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HBM을 월등히 잘하는데도 그죠? 매출 캐파가 10배 이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시가총액이 230조, 220조가 되어 있고 하이닉스는 한 160조 와 있으니까 이 격차가 지금 아직 안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가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너무 더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잘하는 거는 하이닉스인데.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우리나라 현대차나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도요타나,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폭스바겐에 비해서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훨씬 더 판매 단가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기업들도 되게 비교를 해보면 싸다 이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상대적으로.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괜찮은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좀 인지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이제 이격 축소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국내 이 시장하고 요 이격 축소가 앞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어진 거죠. 지금까지 제가 4월 달부터 현재까지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데 있어서 산업 간 1등주를 주목해야 되고 산업 간 1등주가 이제 산업 전체로 지금 싸움이 붙은 거고 거기서 이제 반도체가 더 확고해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배터리에 대한 좀 냉정한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요거 때문에 또 안티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뭐 안티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시장과 우리가 잘 소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돈들은 지금 반도체 쪽으로 대장 딱 심어놓고 1등 심어놓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으로 1등 심어놓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으로도 1등을 딱 명확하게 심어놨잖아요. 그럼 이쪽이 기본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때 배터리가 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럼 배터리에서 1등이 탄생돼야 된다 이겁니다. 중심주에서. 후발주나 중소주들 말고. 그러면 이거 되게 심플하게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해외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격이 축소가 되게 되면은 수익률 게임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 좋아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양을 늘려줘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763인데 2300에서 100포인트 올라가는 거하고
2600에서 100포인트 올라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돈의 양이 달라요. 주가가 높아졌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커졌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5억짜리가 8억이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늘어납니까? 관리비가 늘어나는 게 세상의 이치다 이거예요. 그 어느 곳에 다 대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양이 많이 붙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양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게 자동차 쪽에서 먼저 이격 축소가 제가 나왔다는 이야기 해드렸었지 않습니까? 현대차하고 기아가 이격 축소가 되게 중요했는데 자동차 쪽에서 인도 IPO 쪽 관련된 이게 이제 계획했던 대로 되고 그다음에 이 실적 호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이격 축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하고 기아는 먼저 그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를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까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저도 매도를 못 하고 있는데 매도 타이밍을 잡는 시점이 크게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대비는 하고 있는. 근데 이격 축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돈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주사라 가야 됐어요.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이런 주식들로 가야 됐다 이거예요. 하나금융지주나 이런 애들. 지수가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있는 구간에 자동차하고 금융지주사, 금융주하고 지주사가 자금이 같이 붙으면서 움직였었거든요. 이게 올해 1월 중순부터는 이렇게 흘러왔었다고. 근데 지금 보면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이나 그다음에 뭐 신한지주나 이런 지주사 쪽으로 자금이 안 가잖아요. 그 얘기는 이 돈들이 파트너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PBR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갔었던 이 자금들이 지금 팀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네, 서인 세력이 노른과 소론으로 나눠지듯이 또 시파 벽화로 나눠지듯이 같은 길을 갔던 밸류업에 했던 애들이 이제 수출주하고 또 다시 뭉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계열과 한미 반도체 여기에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가면서 같이 시세를 만들었었던 주식들 가운데서 이제 제거하는 구간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HP, SP 같은 애들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같이 하이닉스 계열 쪽하고 시세 갔었던 애들을 이번 구간에 좀 제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 자금들이 삼성전자 관련된 섹터 쪽하고 그다음에 LG그룹주 쪽으로 자금 이동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금융주로 갈 돈들이 이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신호가 얼마였었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77,200원이었었잖아요. 여기서 매수 의견을 좀 들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78,000원을 보셔야 된다. 78,000원. 그 가격에서 정확하게 저점 찍었어요. 뭐 제 가격 추정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그 자리에서 딱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돈들이 방어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 테스트 난 그건 모르겠고 요 정도 가격에선 방어해 주려고 하는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어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군을 모았어요.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격을 하려면 저항을 잡아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저항 가격을 잡아먹을 때가 중요한 게 이제는 7만 원대에서 수성을 했다면 이제 8만 원대에서 계속 방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8만 원대에서 방어 나오면 이거 10만 원대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돈이 같이 붙어야 되는 게 삼성 계열하고 LG 계열이 같이 붙어야 돼요. 삼성전기나 LG전자나 LG이노텍 이런 기업들 많이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원익, 아이패스라든지 유진텍트 이런 애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고 돈이 뭉쳐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수를 뚫어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소재 관련된 주식 가운데 지금 하나모티리얼즈 같은 주식 튀지 않습니까? 원익 QNC 같은 경우 먼저 갔다가 땡기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솔브레인이라든지 K시텍이라든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주식들 쪽으로 자금이 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배터리는 60에서 안착돼야지 신호가 나오는 거 그 전까지 신호가 없는 거예요. 1등이 아직 없는 거고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드디어 지금 3,000당자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ADC 쪽하고 시밀러 쪽으로 자금을 키우는 게 바이오 쪽에서 좀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좀 대안 역할을 했었던 게 중국 소비주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전력주였는데, 이쪽이 지금은 고점 박스 정도를 만드는 걸 봤었을 때,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면서 이번 구간에 좀 대응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쪽까지 좀 이렇게 두루두루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총정리 간략하게만 해주시죠. 지금까지는 방어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기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지켜줘야 될 자리가 2640이었고 2640이 무너졌으면 2560이 열리는 건데 여기서 방어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하려면은 2710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제압을 한 겁니다. 근데 부족한 게 뭐였어요? 연속성이 부족했죠. 자금을 키워줄 수 있는 게 지금 하이닉스 한 개로 힘드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반격 신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자금이 반도체 쪽에서 한 3주 이상의 자금을 끌고 온다. 그러면 소부장 쪽도 매매를 좀 중단하고 이쪽을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는 포인트로 보셔야 되고, 그때 자동차하고 바이오 쪽하고 같이 살아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반도체 쪽 쏠림으로 갈 건지 아니면 사이좋게 갈 건지 요게 좀 나올 겁니다. 이거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포트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오늘 이런 부분들 유동성이 좀 많이 들어와야지 우리 증시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